기본 환경 설정을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본 환경 설정을 하는 이유는 앵글 모드에서도 PID를 기록을 해서 특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틱 응답, 피드포워드를 슬라이드를 제로로 만듭니다. 일단 이 전문가 모드를 활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댐핑, D 최대값, D 맥스 값을 제로로 만들고 나머지는 요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이 강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앵글 모드에서 강도를 7인치 이하 기체에선 강도를 100으로 만들면은 30초 이내에 모든 블랙박스를 다 기록을 유의미한 블랙박스 값을 가질 수 있거든요. 뭐 굳이 50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100을 해도 큰 사고는 나지 않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소형 기체 3인치에서 5인치 기체 같은 경우에는 1부터 시작을 해서 1.2씩 올려가면서 실제 비행을 해볼 겁니다. 아니면 난 좀 불안하다 싶으면 1.1씩 이렇게 올려서 비행을 할 거고요. 앵글 모드로 30초에서 40초 이내에 비행을 할 겁니다. 뭐 1분씩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한 3, 40초면은 보통 결판 나더라고요. 그래서 D값을 1, 1.2, 1.4 보통은 50을 안 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막 10인치 기체들 운용을 하다 보니까 높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50부터 넘어가면 저는 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 1.1 뭐 1.2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소리로 구분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소리 뭔가 이상한데 하면 이렇게 뒤로 백하시거든요. 일단 우리는 그런 감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뒷값만 이렇게 배수를 올려 볼 겁니다. 이렇게 기본 설정을 해 주셨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D 댐핑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 기체에 맞는 PD 밸런스 값을 찾을 겁니다. 앵글 모드로 보통을 찾는데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암영을 걸고 좌우 흔드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우측 스틱만 이용을 해가지고 좌우 앞뒤로 계속 30초 동안 반복해서 기체를 움직이면은 블랙박스 로그 값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크로 모드로 하면은 되게 힘든 작업인데 앵글 모드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집안에서도 뭐 작은 기체들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가급적이면 밖에서 하세요. 괜히 뭐 가전제품 기스 나거나 그러면은 또 골치 아파지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기록했던 블랙박스 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셀렉을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많이 기록하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블랙박스에 5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앞뒤로 흔들었는지 좌우로 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제 블랙박스 값이 롤 피치 값에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뭐 도중에 내릴 때 쾅하고 부딪혔으면 여기 이렇게 검정색 색깔로 이렇게 크게 요동치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를 자르는 게 좋거든요. 그 값은 원하지 않았던 값이니까 이렇게 트림을 누르시고 이렇게 가서 여기는 내가 잘못한 값이다 아니면 어디에 부딪힌 값이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도 여기는 내가 잘못 기록하는 값인데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PID 값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스텝 레스트 툴을 누르시고 내가 방금 전에 기록한 값이 요 파일이다 싶으면은 이제 Y 커렉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아마 자동으로 런이 될 겁니다. 아니면 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현재 PID 세팅값 P가 45, I가 0, D가 30인 그리고 피드포워드가 0인
값을 보여지는데, 여기서 중요할 게 N값이 가급적이면 100 이하의 값들은 잘못된 블랙박스 값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앵글모드 강도가 50이거나 아니면 너무 흔들지를 않았을 때 이 N값이 되게 굉장히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블랙박스의 값이 조금 부정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00 이상의 값을 신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5개를 총 3분 동안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당 40초씩 해가지고 총 6개 거의 3분 넘게 기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런을 하면은 이제 PD 밸런스에 따른 차이가 확연하게 보일 겁니다. 특히 롤 축에서 잘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롤이 거의 나쁘더라고요. 피치도 고프로가 달린 상태로 날리다 보면은 많이 나빠지는데, 그리고 이 블랙박스를 기록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고프로를 올리고 기록을 해주셔야 나중에 고프로 올렸을 때도 똑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뭐 고프로를 안 올리고 비행하시는 기체들은 고프로를 굳이 안 올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고프로를 올리고 날리겠다는 기체들은 반드시 고프로 마운트를 이용을 해서 고프로를 올리신 다음에 PID를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그렇게 막 위험한 작업은 아니고 안전하게, 오히려 실제 비행보다 훨씬 안전하죠, 이게. 자, 보시면 이제 각 색깔에 따른 PID 값들이 이제 그래프 특성을 보이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1의 값에 빨리 도달하고 일직선을 이렇게 쭉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처럼 이건 오버슈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얘가 올라가다가 1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꺾였죠. 이건 언더슈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개의 값 중에서 그나마 제일 쓸만한 게 여기서는 주황색일 겁니다.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확대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요게 있고, 맥은 요쯤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보시면은 이쪽만 확대해서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은 너무 오버슈팅이고 초록색은 너무 언더슈팅입니다. 이 국방색도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고요. 이 주황색이 가장 피치에서는 이상적이네요. 그 다음에 롤에서는 이상적이네요. 그 다음에 피치에서는 보시면은 오히려 이쪽 국방색이 가장 이상적이고, 얘는 녹색은 조금 언더슈팅이고 나머지 3개는 약간 오버슈팅인 경향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주황색과 녹색의 PID 값을 섞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주황색을 따라가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PID는 각각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롤 축에서는 주황색을 선택한다고 했죠. 45, 35. 그 다음에 피치에서는 이 국방색 47, 44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베타 플레이트에 보시면은 이게 35, 그 다음에 이쪽이 피치축이거든요. 피치축을 이렇게 뒷값을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짐이거든요. 보시면 35, 44 35, 44. 아까 제가 아이템 또 안 껐네요. 아이템도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I를 제로로 만들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0.2 정도. 근데 보통은 제로로 해도 큰 사고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시면은 47, 44 47, 44 45, 35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값을 아까 방금 전 블랙박스에서 찾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마스터 승수를 이제 올려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뒷값 올리는 것처럼 1에서 뭐 1.2, 1.4, 1.6 이렇게 0.2씩 올리셔도 되고 0.1씩 올려가면서 확인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역시 이것도 디텀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디텀 노이즈가 유발되거나 아니면 모터가 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은 50 이상은 올리지 마시거나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모터 온도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터를 만져서 아 뜨겁네 하면은, 그러니까 뜨겁다는 정도가 만지면 아 뜨거워 하고 바로 손을 놓을 정도면 진짜 위험한 거고, 요즘 같은 봄철 날씨에는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아 좀 많이 뜨겁네 라고 싶으면은 거기서 멈추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60 안 넘으면은 큰 사고 안 났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 1.4까지 1.35 뭐 요 앞뒤에서는 큰 사고는 안 났어요. 그래서 측정한 값이 요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딱 봐도 이상한 그래프들이 보이죠. 마스터 승수만 올리면은 보통은 그래프의 특성은 아까 찾았던 PD 밸런스 특성과 똑같아야 정상인데, 이제 디텀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이즈가 이렇게 디텀 노이즈가 PID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결 치듯이 말이죠. 약간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죠. 이게 기본 배수. 그냥 마스터 승수 1일 때 보시면은 아까 봤던 그래프랑 거의 똑같죠? 디텀도 아니 피치축도 상당히 안정된 그래프를 보이고, 그 다음에 롤 축에서도 상당 아까 봤던 그래프처럼 안정된 그래프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마스터 승수 1.2였을 겁니다. 볼까요? 그쵸, 1.2죠. 1.2도 거의 특성이 여기서는 약간 노이즈가 끼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약간 오차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거의 이 정도도 괜찮은데, 이제 마스터 승수를 올릴수록 레이턴시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이 레이턴시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파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레이턴시 값을 줄여야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버시를 최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올려봤어요. 아마 1.4로 올렸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오실레이션, 진동이 발생되잖아요? 얘만 이렇게 한번 따라 볼게요. 얘 너무 디텀이 얘한테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디텀 오실레이션이 롤축에 껴버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올리면은 이제 진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이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전 그래프랑 비교를 해보면은 두 개가 켜졌는데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레이턴시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롤축에 이렇게 오실레이션, 진동이 껴버리는 경우거든요. 마스터 승수를 더 올렸어. 아마 이게 1.6일 겁니다. 얘는 역시 레이턴시는 줄어드는데 PID 특성에서 진동이 더 심해졌어요. 여기서도 이제 슬슬 나타나기, 피치 축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마스터 승수를 올리기보다는 타협을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자꾸 두 개가 켜지네요. 어쨌든 이 그래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 따라서 이 기체의 마무리는 PD 밸런스는 1대 1.2고 그 다음에 마스터 승수는 최대 1.2까지 올릴 수 있다. 대신 피치축은 1.1, 그러니까 1.3대 1이 되겠죠. 피치축만 D 게인을 따로 0.1을 더 올려준다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개입을 시키면 돼요. 보통 0.8에서 1.2 정도 세팅을 하는데요. 그냥 기본값으로도 워낙 여기 아이템 릴렉스도 있고 아이템에 대한
세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로 놔두셔도 얘가 막 드라마틱하게 값이 바뀌지 않는 이상 큰 특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거든요. 단순히 아이템을 제로로 했던 거는 순전한 PD 밸런스에 대한 그 값을 찾고 싶어서였지, 베타플라이트 펌웨어에서는 아이템을 뭐 이렇게 막 2까지 안 올리는 이상 1에 0.8에서 1.2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비행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에 대한 PID 세팅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드포워드를 찾아야 되거든요. 피드포워드를 찾을 때는 이 피드포워드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얘가 피해 오버슈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가 피값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프가 이제 오버슈팅을 무조건 할 겁니다. 웬만해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드포워드가 개입되기 전에 이제 PID 특성을 전부 다 잡아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스틱에 대한 그 반응성이라든지 피드포워드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블랙박스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해서 봐야지 PID 툴박스로는 자세히 보기가 힘듭니다. 피드포워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드포워드는 실제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아크로 모드를 키고 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롤턴, 피치턴, 그러니까 스플릿 S를 한다든지 파워루프를 한다든지 롤턴, 피치턴을 과감하게 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피드포워드를 좀 더 손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포워드를 못 잡겠다 싶으시면은 1.0에서 1.2 사이에서 그냥 이제 감으로 내가 스틱을 어떻게 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 이거를 감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블랙박스 데이터를 봐도 이렇게 막 되게 무썰듯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쩔 때는 피드포워드가 뭐 1.5가 나한테 맞을 때가 있고 1.2가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어떤 게 나한테 알맞는다 정도의 척도는 보여주긴 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같은 PID 값에 피드포워드 값만 점점 그 배수만큼 증가시켰어요. 근데 앞전에 봤던 블랙박스 데이터 값이랑 갑자기 뭔가 달라졌죠. 엄청난 오버슈팅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오실레이션도 어느 정도 섞여버렸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드포워드가 관여를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피해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값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레이턴시는 줄어들지만 이렇게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그래프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그 PID 밸런스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타플라이트 특유의 피드포워드라는 값이 이제 선 반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없던 진동이 생긴다, 오실레이션이 생긴다, 이러진 않습니다. 단순히 피드포워드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와씨 이거 뭐지 하면서 이거 피텀 오버슈팅에다가 오실레이션까지 생겼네 라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이건 피드포워드가 개입을 하면은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거에 관련해서 저도 해외 자료 막 찾아보고 피텀 일부러 낮춰가지고 그래프를 쫙 피기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진동이 조금씩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저도 최근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피드포워드를 개입시키기 전에 PID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PID 특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피드포워드는 그 블랙박스 익스플로러나 아니면은 뭐 눈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요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보시거든요. 여기 확대를 해가지고 이게 검정색이 자이로고 빨간색이 셋포인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쭉 확대를 해서 여기랑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보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굳이 우리에겐 좋은 툴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자, 이제 맨 처음에 블랙박스 익스플로러를 설치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까 워크스페이스도 앞전 강좌에서 프리셋이 적용됐다고 하면은 이제 이 스틱 트래킹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눈꽃만하게 보였던 셋 포인트랑 자이로가 초록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롤축만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커져요. 하나만 이렇게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좌측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좁아지고, 우측을 누르면 이렇게 스팬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좋죠. 일단 이 기체의 움직임 끄고요. 스틱도 별 도움 안 되니까 일단 끄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피드포워드 1.31대예요. 셋 포인트랑 자이로랑 거의 차이도 안 나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도 자이로가 뭐 오버슈팅이라든지 언더슈팅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게 여기 이제 PID 피드포워드 주황색으로 표시된 값이 있죠. 얘가 요만큼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최고 끝까지 도달하는 게 이상적이라고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피드포워드를 그렇게 올려도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피드포워드를 올리다 보면은 이 피텀이 이제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안 좋은 예거든요. 그게 이제 피드포워드가 너무 높은 나머지 이게 PID 피텀의 값이 이상하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내려가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쭉 내려가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고, 막 얘가 물결 치듯이 요동치거든요. 그게 다 그 진동이고 그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올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게 피드포드 1.3, 1.4, 1.5, 1.6일 때 잘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피드포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텀이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얘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얘는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아예 물결치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그나마 상태가 제일 낮고. 그러니까 보통은 1.3 밑에서 거의 결판이 나더라고요. 너무 올리면은 빠릿빠릿은 한데 자꾸 내가 주체를 하지 못하는, 마치 그 풀업 사이즈 자신한테 맞지 않는 높은 피치 값을 쓰시는 분들이 막 붕붕 뜨고 그럴 때 그 느낌을, 이제 피드포워드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하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피드포워드를 선택하는 게 좋고, 난 모르겠고 블랙박스도 보기 싫어 이러면은 1.0에서 1.2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피드포워드까지 전부 세팅을 해서 PID 탭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설정을 했고요.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PID의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5인치 기체들은 솔직히 베타플라이트 기본값에서 뭐 마스터 승수 1.2까지만 올라가도 크게 비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더 좋아진다라는 말이, 베타플라이트 자체가 5인치 기체를 위해서 만든 프리셋이 기본 프리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인치에 가장 적절하고, 일반적인 X자형 5인치 기체들이 크게 PID의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후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7인치, 10인치는 완전 이야기가 달라요. 그리고 BMI 270 같은 경우에도 벌써 저희가 앞전 강좌에 봤다시피 갑자기 D샷을 300으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ESC에서 PWM 프리퀀시를 48kHz로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점점 변했죠. 사이 688도 걔는 잡기 더 힘들어요. 지금 베타플라이트 디스코드에서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정과 레지스터 값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걔도 곧 정복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정말 사이 688은 어려워요. 걔는 저도 잡다가 포기하고 스택을 그냥
분해한 채로 가만히 가지고 있고요. 그나마 BMI 270도 이제 4.3이랑 4.4를 거치면서 이렇게 파이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O3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겠지만 이제 자이로 플로우만 돌리면은 애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거든요. 제 유튜브에서도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찍은 적도 있고, 그게 다 모터 공진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도 PWM 프리퀀시를 48kHz로 올리고 뭐 소프트 마운트를 달아서 최대한 그 모터와의 공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렌즈랑 그 케이스가 접착력이 약해서 다시 붙여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PID도 제가 설명했던 이론과는 다르게 어떤 기체, 어떤 프레임에서 어떤 하드웨어적 결함으로 인해서 이거와 똑같이 쉽게 잡히는 기체도 있는 반면에 되게 어렵게 잡히는 기체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뭐 5인치 기체 AOS 5.5 V2를 사용을 하는데 저놈이 올린 PID 값이 뭐 요래더라 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해봐야 그 결과값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ID 설정은 FPV 사용자분들에게 뭐 키스를 FC를 사용하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다 공통된 튜닝 과정이고, 이거에 대한 재미를 못 느끼신다고 하면은 솔직히 진동과 매번 싸우셔야 돼요. 아니면 손이 금손이어가지고 그런 진동을 다 커버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저는 비행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런 세팅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PID와 필터, 베타플라이트 세팅에 대한 강좌였고요. 거의 영상 3개 합치면 거의 1시간급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중간에 뭐 넘겨보셨든 아니면은 짬짬이에서 보셨든 시청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인생이 웨이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